여러분,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또다시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기쁨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됩니다.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행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69년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그의 팀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달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숨을 멈추고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 작은 푸른 점처럼 보이는 지구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사랑하는 가족, 익숙한 모든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몇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질적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구를 너무나 당연한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니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작은 먼지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소유하려 애쓰고 경쟁하며 다투는 모든 것들이 이토록 작은 별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그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인류가 나누어 놓은 경계와 다툼, 그 모든 욕심들이 한순간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지구는 그 안에서 작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 안에는 수많은 생명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 너머로 지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곳에 있는 모든 것은 선물이구나. 그렇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속에 있습니다. 제이라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장관, 그 웅장한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목이 말라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폭포에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시원하다. 맑고 깨끗한 물이네. 그러나 그가 물을 마신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팻말을 보았습니다. 포이즌, 독극물. 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독을 마신 거야?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순간적으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던 그는 설마 이번에도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속이 점점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급기야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그는 의사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방금 독이 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물에 독이 든 게 아닙니다. 포이즌? 그건 영어로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던 배가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진짜 독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도 모르게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80%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 16%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단 4%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일 100%를 걱정하며 살까요? 생각해보면 걱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걱정하면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면 미리 재정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걱정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즉,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라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고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이제 나를 찾아올 일이 줄어들겠지라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만약 아프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해내곤 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예상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보다 끈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며 더욱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할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 대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가능성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걱정 대신 가능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채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신라의 원효 대사는 해골의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득도하였습니다. 그가 설파한 일체유심조는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황제 나폴레옹. 그는 수많은 영광을 거머쥐었지만 결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반면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고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불행했던 적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행복은 결코 우리가 가진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꼭 부자가 아니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만족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남미의 작은 마을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낍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관계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함께 나누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순간들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반면 우리는 작은 것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 타인의 비교 속에서 위축되는 마음.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일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삶을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립니다. 걱정은 할수록 더 깊어지고, 두려움은 생각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끕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터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바빠집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고 점점 무기력해지며 소극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멋진 여행, 좋은 집, 비싼 음식이 행복을 가져다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공원에서 맞는 상쾌한 바람,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보다는 오늘에 집중하는 것. 많은 분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을 쉽니다. 그때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정든 친구를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키우는 작은 실천들이 됩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먼 곳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바라볼 것인가?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것인가?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유익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